오후 2시 천강그룹 본사 1층 로비 카페는 한산했다. 유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예리했다. 수십 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중견 건설사를 일궈낸 그녀였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이 건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그녀였다. 진이가 서류를 펼쳐들려던 순간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며느리 차은서였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은서는 서류 뭉치를 안고 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빨간 재킷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 핵심팀 실장 박민영이었다. 차대리, 거기서. 민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서가 멈춰 섰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민영이 은서 앞으로 성큼 다가가 서류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설계안? 내가 언제 너 혼자 진행하라고 했어? 실장님, 저는 지시받은 대로. 지시?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수정해? 민영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당장 주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민영은 핵심팀 실장으로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진이의 손에 쥔 커피잔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한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의 굴욕당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은서는 성실하고 뛰어난 설계사였다. 불과 1년 만에 주요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영을 바라보았다. 민영의 눈빛에는 계산과 탐욕이 가득했다. 순간 진이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은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은서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로비 경비원이 진이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여자가 누구지? 진이가 민영을 가리켰다. 핵심팀 박민영 실장입니다. 최근 승진한 분이시죠?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박민영 같은 인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 은서가 모든 서류를 주워 담고 일어섰다. 민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은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진이는 조용히 은서를 따라갔다. 화장실 안에서 은서는 세면대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진이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은서야. 은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까부터. 괜찮니? 은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진이는 은서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은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저 여자가 왜 저러는 거지?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해결할게요. 진이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알았다.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은서야,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진이는 서재에 앉아 천강그룹의 내부 인사 자료를 꺼냈다.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룹의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였다. 박민영의 인사 기록을 살펴보던 진이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민영의 추천인란에 적힌 이름. 유현수. 그녀의 양아들이자 은서의 남편이었다. 진이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진이는 결심했다. 그룹에 숨겨진 창업주로서, 그리고 며느리를 지켜야 할 시어머니로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이는 일주일간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룹 내부의 오랜 인맥들이 하나둘 정보를 제공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민영과 양아들 현수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불륜관계였고 은서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진희의 서재 책상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은서 명의로 처리된 3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서류였다. 대출금은 모두 민영의 계좌로 흘러갔고 현수가 보증을 섰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진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상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희는 그룹 법무팀장 김성호를 조용히 불렀다. 김 팀장은 진희가 그룹을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한 측근이었다. 회장님, 이 서류들은 김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해. 민영과 현수가 노리는 건 은서의 프로젝트 권한이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거든. 그 기밀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려는 것 같아. 하지만 왜 차대리를 이용합니까? 직접 빼내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은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야.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설계도와 기밀 자료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완벽한 방패막이지. 김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련님이 정말 그런 짓을 하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진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진희는 그룹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수년 만에 진희가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임원들은 긴장했다. 회의실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10여 명이 모였다. 박민영도 핵심팀 실장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회장님. 사장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진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줘서 고맙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 진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그룹에 기부했던 미개발 부지 기억하나?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땅은 천강그룹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2만 평 규모의 땅으로 개발만 되면 조 단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자산이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선친께서 남기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의 땅이야. 내가 그룹이 어려울 때 기부한 거지. 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내게 있어. 기부가 아니라 무상임대였거든.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회장님, 그 말씀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 그 땅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 진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먼저 정리하고 싶네. 박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심각한 기밀 유출 시도가 있었어. 담당자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았고. 진희가 민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민영 실장, 할 말 있나? 민영은 입술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희는 김 팀장에게 눈짓했고 김 팀장이 증거 자료들을 배포했다. 즉시 박민영 실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현수였다. 그녀는 저녁에 현수를 따로 만나기로 했다. 마이너스. 저녁 8시 진희의 자택 서재. 현수는 어머니의 호출에 못 이겨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앉아라. 진희가 차갑게 말했다. 현수는 소파에 앉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회사에서 민영 실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모를 리 없겠지. 진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현수 앞에 던졌다. 다 읽어봐.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호텔 영수증, 통화 내역, 은서 명의의 대출 서류, 그리고 민영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까지.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건... 현수가 말을 더듬었다. 변명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박민영과 불륜 관계를 맺고 은서를 이용해 프로젝트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 심지어 은서 명의로 3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민영에게 넘겼다는 것까지. 어머니, 오해십니다. 민영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약점을 잡고. 약점? 진이가 비웃었다. 네가 먼저 민영에게 접근했어. 그녀를 그룹에 추천한 것도 너였고 은서의 프로젝트 정보를 흘린 것도 너였지.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냐? 현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제일 궁금한 건 하나야. 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은서를, 내 아내를,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이를 왜 그렇게 이용했니? 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중얼거렸다. 은서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착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게 제겐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은서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어머니도 은서만 칭찬하셨잖습니까? 진이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내를 배신했다는 거냐? 내 열등감 때문에? 저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민영은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능력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손잡고 그룹을 배신하고 아내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구나. 진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현수야, 나는 너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어. 내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를 키웠지. 대학도 보내주고 그룹에 취직시켜줬어. 그런데 이게 네가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냐?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진이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호적 제명 서류야. 그리고 그룹 내 내 모든 직위 박탈 및 주식 회수 통지서지. 현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유씨 성을 가진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 진이가 냉소했다. 넌 이미 아들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어. 내일 이사회에서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될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은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두. 그럼 은서도 끝입니다. 불법 대출은 은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서도 공범이 될 겁니다.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은서에게는 네가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내가 은서를 협박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고. 현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다음 날 천강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진이는 이사들 앞에서 현수와 민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공개했다. 대출 서류, 기밀 유출 증거,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아들 유현수를 호적에서 제명하고 그룹 내 모든 직위와 주식을 회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부당합니다. 은서도 같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차은서 대리는 피해자입니다. 김범무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오히려 유현수 상무가 아내를 협박하고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명확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민영 실장은 이미 경쟁사에 기밀을 넘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이가 덧붙였다. 현수 씨, 당신도 곧 조사받게 될 겁니다. 현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진이의 결정을 승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이는 복도에서 은서를 마주쳤다. 은서는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은서야. 진이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현수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진이가 은서를 안았다. 이제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약속해. 그룹의 심판과 정의의 계승. 현수가 그룹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후 진이는 은서를 자택으로 초대했다. 은서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결혼 3년,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앉아라, 은서야. 진이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은서는 조용히 차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그만해. 진이가 은서의 말을 끊었다. 현수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현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이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다. 은서야, 나는 현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지만 그 아이는 결국 내 기대를 배신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심으로 이 그룹을 사랑하고 일에 최선을 다했지.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말인데. 진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은서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와 재산 상속 서류가 들어있었다. 첨강그룹의 지분 30%와 진이 개인 재산의 대부분이 은서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다. 어머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은서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왜 못 받아?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이 그룹의 핵심 인재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리고 이 그룹의 창업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너야. 하지만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입니다. 혈육도 아닌데. 혈육? 진이가 웃었다. 현수는 내 혈육이었나?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아들로 키웠지.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은서야. 그리고 너는 현수보다 훨씬 더 내 딸다워.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진이는 은서를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너는 이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최대한 도와줄게. 며칠 후 천강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진이는 공식적으로 차은서를 그룹의 이사로 추천했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29살의 최연소 이사 탄생이었다. 은서는 이사 취임 후 즉시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박민영 같은 부패한 임원들이 남긴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은서의 지휘 아래 새롭게 재편되었다. 한편 현수는 그룹에서 쫓겨난 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박민영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민영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유현수 씨,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 이제 쓸모없잖아요. 민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현수는 민영에게 매달렸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수는 술에 빠져 지냈고 결국 산업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현수는 천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다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하지만 건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수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다. 같은 시각, 그룹 이사회의실에서는 은서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다. 진이는 회의실 뒤쪽에 앉아 은서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차 이사님의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장이 박수를 쳤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난 후 은서가 진이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이지. 진이가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이 그룹의 미래는 밝아. 네가 있으니까. 은서는 감사의 눈빛으로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첨강그룹의 이사이자 진이가 인정한 진정한 계승자였다. 명예회장의 궤적과 새로운 비전. 3년이 흘렀다. 첨강그룹은 차은서 이사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룹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룹 내부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은서는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다. 불합리한 야근 문화를 없애고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했으며 성과급 제도를 투명하게 재정비했다. 첨강그룹은 일하고 싶은 기업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업계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진이는 명예회장 직함을 받고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지만
여전히 은서의 든든한 조언자였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점심을 함께하며 경영 현안을 논의했다. 어머님, 이번 분기 사회공헌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은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역 사회 장학 사업과 독거노인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기업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느냐에 있어. 네가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 기뻐.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서가 미소 지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서는 신도시 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다.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었고 휴게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은서는 입구 쪽 청소구역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박민영이었다. 한때 화려한 빨간 재킷을 입고 로비를 활보하던 그녀는 이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민영도 은서를 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스쳤다. 민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은서는 잠시 멈춰 섰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로비에서 서류를 주우던 그날, 모욕당하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다. 은서는 천천히 민영에게 다가갔다. 민영은 눈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다. 박민영 씨. 은서가 조용히 불렀다. 민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영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복수할 수도 있었다. 민영을 현장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기는 진짜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은서가 말하고는 지나쳐갔다. 민영은 은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녁, 은서는 진이와 함께 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오늘 민영 씨를 봤어요. 은서가 말했다. 그래? 어땠니? 예전엔 미웠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진이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성장했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네가 그걸 이해하다니. 은서는 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빛을 찾은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신도시 개발 구역을 바라보았다.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고 그곳에는 수천 가구의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이었다. 저 건물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꿈이 담길 거예요. 은서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맞아.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가치 있는 건 정의야.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건 용기야. 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은서야. 은서는 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마치 진짜 모녀처럼 보였다. 천강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탐욕과 배신의 어둠을 지나 정의와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